마지막 CM 클로징 멘트 합니다. 네, 오늘의 저희 연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토요일로 가겠습니다. 오픈 시그널. 네, 클로징 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끊고 투시로 갑니다. 15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멘트. 지금 이 소리들 참 낯설죠? 청취자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 너머의 소리입니다. 2시간 방송을 위해 제작진들은 전날 아침부터 땀 흘리고 있는데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출발 새 아침 팀의 막내 김채율 작가입니다. 오늘은 2018년의 마지막 날. 그런 만큼 오늘 방송은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는 알찬 방송이고요. 제작진과 출연진이 손수 애장품 선물을 여러분께 드리는 코너도 있으니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를 담아내는 5글자 민심, 5손가락 민심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보내냐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비용이 드는 유료 문자입니다. 많이 아니, 보내주세요. 0945 아니고 0945 아닌가요? 어느 게 표준어지? 이게 표준어를 작가한테 0945 그냥 잘 와닿으면 되는 0945. 거고요. 공구나 연구나 그 따지는 게 좀 정말. 사실 연구스럽다. 아니 연구가 어때서 연구를 네, 두 분 낯설죠? 연구가 됐네. 저는 익숙합니다. 땡칠이도 진짜 매일 어떤 뉴스를 조용히 고를지, 했는데. 어떤 이슈를 다룰지 모두가 함께 저렇게 토론하고 고민하거든요. 토론. 저 두 분은 연구. 김우성 PD와 강정현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말인데 평소에 감정이 두 살아있는 분. 것 같아요. 두 분 올해 5글자 민심 뭐라고 정하셨나요? 연구 같다 내가. 당연히 저는 연구스럽다. 그런 거는 는 아재 아니고 개그인데. 죄송합니다. 자, 저는 출발 새 아침을 2018년 5손가락 민심으로 정했습니다. 되게 힘든 일들이 많았고 어려웠는데 아침이 매번 새롭게 오더라고요. 그 자체가 참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이 온다. 그래서 출발 새 아침. 강정현 작가는 뭔가요? 제가 꼽은 5손가락 민심은 청원 게시판. 청원 게시판이라는 게 2018년에 저는 가장 핫한 단어였다고 100만 건 생각하거든요. 넘고 방송을 그러니까요. 바꿨죠. 민심이 압축된 곳이었어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있다면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에서도 이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디오 굉장히 인기 게시판. 많고. 네, 뚱커벨. 네, 그러니까요. 항상 날아오시는. 좀 이따 나온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꼽은 단어는 청원 게시판이었고요. 네. 저의 생각보다는 아무래도 젊은 피. 와. 우리 김채율 작가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젊은 피 보여줘. 보여줘. 네. 보여줘. 저는 그래도 청춘이라는 5글자 민심을 뽑았습니다. 아까 말 깠는데 우리도 청춘. 네. 제가 이제 90년대생이고 20대다 보니까 청춘들에게 이제 유난히 힘든 애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청춘이니까요. 용감하게 목소리 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네. 맞아. 이 생각합니다. 5글자 청취자분들 잘 보내주시면 선물 드리는 거잖아요.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푸짐한. 네. 기대하셔도 맞습니다. 좋습니다. 배고프다. 네. 이쯤에서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궁금해지는데요. 김호성 앵커. 김호성 앵커께서는 방송 준비되셨죠? 앵커께서는 2018년을 표현하는 5글자, 5손가락 민심 뭐라고 정하셨나요? 뭔가요? 뭔가 What's that? 제가 What's 먼저 that? 하자.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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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자, 마지막 한 번만 하고 끝냅시다. 그걸로 한번 그랬잖아.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걸로. Okay, I get it. Okay, I see. 네, 김호성입니다. 네, 저의 올해 5손가락 민심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저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네, YTN 뉴스 FM으로 폭을 좁힌다면 청취자 먼저가 되겠죠. 네,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교차한 것 같습니다. 남과 북 정상이 만났고요. 닫힌 길이 열렸지만 그 길이 김정은 위원장 답방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소득 양극화는 2003년 이후에 최악이었죠. 평당 1억 원 호가하는 강남 아파트 그리고 한 달 월세 30만 원의 고시원이 공존하는 그런 서울이었습니다. 억대 연봉 44만 명이며 기본급 165만 원의 컨베이어 벨트에 끼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이 있었던 그런 산업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빌보드 차트를 석권한 BTS가 있었지만 국내 문화계에선 추악한 미투 폭로가 이어졌던 그런 한 해이기도 했죠. 탈선한 고속열차, 지연된 정의가 교차했던 그런 2018년이었습니다. 희망 고문에 절망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꿈꿔야 될 가치는 있지 않겠습니까? 출발 새 아침이 매일 아침 힘차게 출발한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2018년의 마지막 방송 송구 영신 특집 출발 새 아침 많은 출연진과 청취자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저는 김호성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절대로 alright. 출발 새 아침 2019년에도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송구영신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출발 새 아침. 지금 제 옆에는 꽁뉴스 책임져 오셨던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박사님과 함께요. 2018년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뉴스 탑 7, 탑 7 뽑아서요.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5글자로 표현한 한 해 정의가 있었잖아요. 이 박사님께서는 어떤 5글자를 준비하고 계셨는지요? 네, 왠지 허전해. 왠지 허전해. 그러니까 뭘 많이 먹었는데 그런데도 허전할 때 있잖아요. 네네. 올해 뭔가 사건도 많았던 것 같고, 아하. 예, 일도 많았는데 이렇게 꽉 채워진 느낌보다는 왠지 좀 허전한. 네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청취자분들은 이 말씀 들으시면서 배가 고프다. 이렇게 5글자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생각하고 계신 5글자가 있으시다면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45 애플리케이션으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뽑아서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는요. 선물 지금 가득해요. 이 선물들을 한 분 한 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구마구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선물을 준비했냐면요. 진짜 뭐 준비하셨나요? 예. 제가 한 장의 LP와 한 장의 CD를 준비했습니다. 한 장의 LP는 제가 한 32년 전에 이거를 샀던 것 같은데요. 해바라기의 노래가 있는 LP 하나 준비했었고요. 또 다른 CD 하나는 지금 껍질도 좀 벗기지 않은 아주 새 CD예요. YTN 채널 가운데 YTN 라이프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전에 YTN 웨더라는 채널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하얀 겨울이라는 음반을 몇 년 전에 냈었어요. 겨울과 관련된 음악이 아주 가득한 그런 CD 한 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내신 그런 앨범이었으면 더 좋았을 테만. 제가 기획은 했었습니다. 네. 이 박사님께서는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 모르겠네. 예. 저는 사실은 평상시에 제가 이 모자를 즐겼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모자 중에서 모양이 그래도 좀 덜 망가진 거 하나 하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또 이 넥타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넥타이 가운데 제가 좀 아끼는 넥타이 한 네네.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이 박사는 지금도 모자 쓰고 계세요. 늘 보면 챙이 앞으로 나와 있지 않고 뒤로 딱 돌려 쓴 아주 비보이의 그 패션이십니다. 자, 본격적으로 실대 뉴스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1위 어떤 것인가요? 네. 역시 남북 정상회담이죠. 그렇겠군요. 네. 예.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차례나 열렸습니다. 예. 3차례. 판문점, 평양, 골고루 지금 개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1년 만에 이제 열린 오랜만에 남북 정상회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네네. 원래 김대중 전 대통령 때 2000년 있었던 1차, 그다음에 2007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있었던 2차 남북 정상회담. 그래서 네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긴 했는데요. 지난 네네. 4월 27일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계속 연속 이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네네. 예, 과거의 차수는 다 무시. 예. 그래서 올해만 1, 2, 3차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그때 이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이제 열린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5월 26일에 이거는 사실은 비공개로 갑자기 열렸죠. 예. 김정은 위원장이 긴급 요청을 해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이제 한번 2차가 열렸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역시 눈길을 끌었던 것은 3차. 예, 그래서 9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으로 이제 가셔서 네네. 회담을 갖고 또 좀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만한 사건 백두산 천지를 공개하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화면들이 다 머릿속에 그려져요. 가장 그렇죠. 최근에 있었던 소식들이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평양 공동선언 그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죠.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자,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으로 평양 공동선언을 쭉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데요. 가장 그 관심사는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할까였는데 올해 마지막 날이 오늘인데 말이죠. 예. 어제 그 서신을 통해서도 밝혔습니다. 이제 올해는 지나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연내 답방 예, 이제 최대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못 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 대신에 또 이렇게 갑자기 친서를 보내서 글쎄 말이에요. 그것 또한 지금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죠. 그 박사님 내년 신년사라고 해야 아마 1월 2일 나오지 않겠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예,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역시 그러니까 이 친서로 보낸 거로 봐서는 네네. 갑자기 또 이렇게 긴장 국면으로 이렇게 되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남북한 간에 계속 이제 합의를 해온 그런 기조하에서 네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비핵화에 대한 원칙 부분은 이제 강조를 할 것 같고. 네네. 다만 이제 미국 쪽에 대해서 최근에 좀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성의를 좀 이렇게 꽤 보였는데 네네. 미국도 뭔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안 해주고 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북한의 불만 사항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대북 제재를 할지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약간 불평을 좀 담은 그런 내용의 신년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 그 주제를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경제 쪽의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제에서 가장 많은 언급이 됐던 단어는 아마도 소득 주도 성장론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집권 초부터 굉장히 속도감 있게 소득주도 성장론을 진행을 시켜왔잖아요. 뭐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이제 최저임금을 16.4% 인상시킨 것. 예. 또 추가로 10.9% 이제 곧 오릅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기업도 그렇고 소상공인들의 이제 고용 기피 현상으로 이어져서 이른바 네네. 고용 한파, 고용 절벽 뭐 이런 사태가 이제 초래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속도 조절 필요성이 일었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 필요성 네네. 그와 동시에 이 좀 갈등을 빚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하고 함께 네네. 교체설 이렇게 몇 차례 불거졌고 실제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정부 여당 대표적인 경제통이시죠. 경제부총리 지내셨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진표입니다. 네네. 연말 많이 경황이 없으실 텐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네, 점수로 평가는 국민이 해야지 네네. 여당이 제가 하는 거는 불공정하다고 할 텐데요. 예, 그래도 위원장 맡고 계시는데요. 네, 그 점수보다도 전체적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금년에 강했었죠. 네네. 설비 투자라든가 건설 투자 이거는 부진한 데다가 내수 침체는 이제 이런 게 잘 회복이 안 되는 상태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 증대로 방어를 해왔으니까요. 네네. 네,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책은 그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의 그 소득 분배의 왜곡, 양극화가 아주 심해졌거든요.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이 이룰 수 없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나서서 포용적 성장을 하라는 것이 IMF, OECD 등 국제금융 전문기관들의 권고였었죠. 예. 이걸 받아서 실시를 한 건데 다만 이 정책이 속성상 그 성과가 나오려면 가령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또 근로시간이 단축되어서 이것이 생산성 증대로 선순환을 만들어내려면 최소 2, 3년 걸리거든요. 예. 효과는 늦게 나타나면서 시행 초기에 법률로 전 국민에게 동시에 적용하다 보니까 네네. 시행 초기 문제점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예방하는 그런 보완책과 함께 실시되어야 하는데 네네. 문재인 정부가 보궐선거로 인수위도 준비기간도 없이 바로 대선 공약하다가 그 이튿날부터 바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보완책이 좀 부족했고 그로 인해서 독특한 우리가
비용을 지불했다. 네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의원님 제가 지금 그 옆자리에 이종훈 박사님과 함께 공동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박사님이 굉장히 그 궁금한 게 있으신 것 같아요. 한번 질문을 한번 해주시죠. 예. 예. 저는 뭐 이 속도 조절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네, 역시 네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그 시장의 반응이긴 한데, 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미 대통령이나 홍남기 부총리도 필요한 보완책, 국민의 기대라든가 우리 경제의 실제에 비해서 좀 부작용을 나오고 있고 속도가 조절이 필요한 것은 가령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라든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저는 이 보완책 중에서 그 일자리 안정자금은 금년 초부터 시행이 됐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는 연말에 가서나 시작이 됐고 가장 강력한 보완책이 이 근로장려세제거든요. 이게 이제 예산국회에서 법이 통과돼가지고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그것도 내년 9월 가야 처음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완책을 미리 갖추어 놓고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했어야 되는데 보완책은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부작용만 커지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하는 점에서는 시행 시기를 좀 늦추든지 아니면 근로장려세제 EITC 같은 정책들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9월에 나타날 것이 아니라 가령 5월 중에 나타나게끔 법을 다시 고쳐서 앞당겨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저는 세제 당국에다가 지금 주문하고 있는데요. 그런 조치들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네네. 의원님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된 의견을 주는 그런 과정에서 이거 앞으로 산업계가 못 버틴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주유수당 말씀인데요. 네네. 그거는 1958년인가 그때부터 아마 도입이 그렇습니다. 됐었죠. 50년대입니다. 예. 네, 굉장히 오랫동안 돼서 그것을 노동계에서는 오랫동안 정착된 하나의 관행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노사 간에 잘 협의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주유수당은 통상임금 범위에다 포함을 시키지만 약정근로요? 예, 약정근로는 제외시키는 정도의 네네. 타협 아니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정부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부작용이 있는데 반발이 있고요. 저는 이 문제를 포함해서 나경원 대표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경제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일은 밖에서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여야정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기로 여야가 다 합의했는데 아직도 구성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해 가면 정부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민생경제 살리고 부작용을 방지하는 그런 개선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을 빨리 그러면 이제 새해 초부터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해에는 모쪼록요 국회 협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대책이 좀 나오기를 간절하게 좀 바라겠습니다.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를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 관련 주제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조금 전에 7대 뉴스 1, 2위에서 이어서 3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죠. 네. 2018 송구영신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많은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5손가락 민심의 5글자입니다. 저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4660님 저희가 기억했다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셨냐면요. We are the champ. 예. 5글자 보내주셨네요. 자, 선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요. 이종훈 박사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근사한 패션 모자, 넥타이부터 해서 아날로그 라디오, 기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LP, CD,
그리고 AI 인공지능 스피커 많이 있습니다. 문자 5글자로 되어 있는 민심이 어떤 곳인지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45 샵 0945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7대 뉴스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지현 검사 용기 있는 고백으로 촉발된 미투 이슈. 네. 3위를 차지했어요. 미투 운동. 네. 네네. 예. 서지현 검사가 이제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폭로를 했죠. 네네. 예.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전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 또 역시 네네. 폭로가 있었고요. 그 이외에 최영미 시인의 고은 시인 성추행 폭로까지 네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에는 문학의대로 또 다른 또 이 공직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네네. 예, 미투 운동으로 이제 상당히 공직을 또 상실하고 또 이 처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이렇게 됐고요.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사직 내놨는데 네네. 일단 뭐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은 상태고요. 예. 또 안태근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 최근에 검찰 쪽에서 구형을 한 상황입니다. 예. 뭐 연관된 이슈일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3위, 4위로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 같은 상황에서 남혐, 여혐 이런 젠더 갈등 이슈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성 단체들이 먼저 이렇게 주도를 하긴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른바 해화역 시위라고 하는 것이 네. 1년 내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법부의 성별에 따른 편파 수사 재판 이게 네네. 문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시위를 계속해 왔고요. 얼마 예.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사실 이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됐던 것이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 네네. 그러니까 이 남녀 간의 이제 쌍방 폭행 사건이긴 했는데 처음에는 여성 쪽에서 우리가 이제 당했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또 동영상이 또 공개가 되면서 그게 아니었다. 네네. 여성 쪽에서 먼저 물리적 접촉을 시도했다. 예. 자, 이러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굉장히 또 논쟁이 뜨거워졌던 네. 그런 사안이죠. 이 사안은 저희가 3부와 4부에서요. 보다 좀 자세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위는 어떤 뉴스죠? 네. 사립 유치원 비리 적발. 이 이슈는 정말로 아주 크게 다뤄졌는데 안타깝게도 법제화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에 이제 이 감사 결과를 이제 정부 쪽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네네. 폭로를 했는데 의외로 이제 건수가 굉장히 많았죠. 예. 그런데다가 이제 무엇보다 더 국민을 경악해 한 것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까지 포함된 그 원비를 가지고 예.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가 하면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사기도 했고 네네. 원장 개인의 뭐 차량 기름값, 수리비, 자동차세, 네네. 아파트 관리비까지 내고 네. 그러면서 이제 회계관리 투명성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됐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른바 유치원 3법 이 준비가 됐습니다. 네네. 여야 간에 이제 계속 경론을 벌이긴 했는데 결국 처리를 못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측의 승리로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박용진 의원 이 자리에 나왔어요. 본 게임은 이제부터다. 뭐 이렇게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네.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회 밖에서는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의 활약이 참 두드러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직접 연결을 했어요.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유치원 3법 참 관련해서 큰 활약을 펼쳐주셨는데 안타깝게 그렇게 올 한 해 마무리가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네, 앞서서 한유총이 승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예, 뭐 저희 엄마들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뭐 1차전은 무승부 정도 한 것 같은데 네네. 뭐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이제 충분히 내년에 심기일전 할 만하고 예. 또 무엇보다 이제 힘없는 시민들하고 평범한 엄마 아빠들이 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네네. 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또 우리 시민들이 계속 정치에 관심 갖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치 효능감이랄까? 네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년에도 뭐 하여튼 우리 아이들 위해서 더 기쁘게 네네. 이런 실천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한유총이 승리한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이종훈 박사님으로부터 직접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평가가 이제 실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네. 좀 좌절하시는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맞죠. 그 학부모들이 이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뭔가 계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준비하고 계신 이벤트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 뭐, 이벤트 특별히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벤트를 했다기보다, 정말 처음 이렇게 사회운동, 시민운동도 처음이신 회원님들이 훨씬 많으시고요. 근데 이렇게 법안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뭐 여러 의원들이 대표 발의해서 병합심사 하면서 그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고, 그때마다 뭐 집에서 아이 보면서 뭐 의원들한테 전화도 하고, 뭐 항의 전화, 격려 전화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저희는 저희가 처음에 그 유치원 비리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하고 행정소송했던 이런 노력들하고 또 요 심의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전화 문자 행동했던 것들 때문에 네. 그래도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도 된 게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또 긍정적으로 내년에도 그 사학 비리 근절하기 위한 노력들 해가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대표님 그 패스트트랙 얘기하셨는데요. 이 패스트트랙이 진짜 정말 패스트트랙이냐 슬로우 트랙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게요. 그 신속 출연권 지정이 자주 있는 일도 아닌데 사실은 그 최장 330일이 걸리고 네네. 무엇보다 사실 정말 좀 힘이 빠졌던 것은 지금 그 지정이 된 것이 바른미래당 임재은의원 대표 발의 아닙니다. 네네. 여기에 보면 처벌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에요. 예. 1년 후 시행이라 만 2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진짜 이렇게 처벌이 되려면. 네네. 그러기 때문에 슬로우 이렇게 힘이 빠지는 면이 없잖아 있죠. 슬로우 다음엔 퀵이 나와야죠. 슬로우 퀵 해야 됩니다. 네, 역시 뭐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진정성과 끈기로 이벤트보다는 그런 것으로 끝까지 밀고 가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맞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박용진 의원이 그 발의한 그 중재안 또 바른미래당 임지 의원이 대표 발의안이 지적이 됐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네, 방금 좀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래도 뭐 이제 무승부라고 저희가 자평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유치원 회계를 이제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어쨌든 그 사립유치원 회계 규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서 이제 환수 조치가 당했던 거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 실정법상의 범법행위라든가 유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장들이 심지어 국정감사 증인까지 나와서 이거 재판부에서 따지면 죄도 아니다. 이렇게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은 이거 초중고 사립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계속 이제 그 법 위반이 되는데 유치원만 지금 허점이다. 제가 현행법세 공백을 메워라 이렇게 요청한 거지 무리한 걸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당이 저렇게 민낯을 보였죠. 해서 어쨌든 그 슬로우 트랙 때문에 늦어지고 1년 이내에서 늦어지지만 이제 유치원 비리는 곧 불법 행위다 이렇게 된 것이 정말 큰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대신 아쉬운 게 1년 유예 조항 때문에 사실 이 법이 제대로 실효성을 띠는 데는 아마 20대 국회의원들 임기 이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의원들이 좀 의지도 떨어지고 이렇게 엄마 아빠들의 분노나 이런 절실함들이 과연 국회에 통한 것인지 또 바른미래당은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것인지 좀 직접 보고 묻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전에 그 인터뷰했을 때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정치에 방점이 있습니까? 엄마의 방점이 있습니까? 했을 때 그게 아니라 하는이라는 동사의 방점이 있다 했는데 간단하게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하실 계획 짧게 한 30초 정도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요, 내년에는 유치원 비리도 마무리도 계속 짓기 위해 하지만, 작년에 스쿨미트가 지금 전혀, 성과 없이, 관련법 개정도 없이, 우리 학생들이 오히려 이렇게 제보를 하고 불이익을 받을 정도의 이런 부조리들이 학교 현장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학생들하고 엄마 아빠들 같이 이 스쿨미트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유치원 비리도 박영신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공동대표였습니다. 방송 도중에 청취자분들 5글자 손가락 민심 보내주고 계십니다. 3646님 열심히 살자.
아주 뭐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6086님 그래도 희망. 자, 이종호 박사님 어떤 내용 들어와 있죠? 예. 4865님께서요. 경제 좀 살려줘. 이거 한 글자. 예, 더 하셨네요. 네네. 근데 경제 좀 살려. 네네.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했어요. 속마음은. 네. 그다음에 4867님은 그럴 수 있네. 네. 예, 서로 이제 많이 갈등을 보냈는데 내년에는 좀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네네. 얘기신 것 같습니다. 예, 당첨자는요. 3, 4부 끝부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샵 0945 2018년을 의미하는 5글자 민심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6위는 어떻게 되죠? 네. 짚히시는 거 없으세요? 뭐가 있을까요? 가짜 뉴스. 지라시. 예, 네. 예. 예. 조금 전에 이제 지라시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최근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가짜 뉴스가 지라시를 만났다. 예. 그래서 완전히 요즘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 대전이 벌어졌다 할 정도로 네네. 예. 개인 인터넷 방송이 이제 활성화하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빚어진 거긴 한데요. 역시 자극적이어야 방문객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이 아니냐. 네네. 이런 이제 분석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 최근에는 이 여야 정치인들까지 가세를 해서 네네. 오히려 근거 없는 주장과 억측이 더 난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회적인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짜뉴스와 관련된 소식은요. 잠시 후 3부에서 좀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7위를 발표해 주시죠. 네. 대망의 7위는 그래도 좀 기분 좋은 소식이어야 할 것 같아서 네네. 네, 아마 이거를 이제 꼽은 것 같습니다. BTS. 방탄소년단.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시다시피 올해 빌보드 200 차트에서 네네. 1위를 2번이나 앨범이 차지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예. 또 그뿐만이 아니었죠.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가 하면 미국과 영국의 주요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으로 또 평가를 받기도 하는. 미국의 한 방송사의 진행자가 BTS가 딱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비틀스가 미국에 상륙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표현까지 하는 걸 보면서 네. 정말 저희들 참 자부심이 참 대단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화관 문화 훈장 최연소로 수여받기도 했죠. 5518님이 방금 전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5글자 불타오르네. 자, 이게 방탄소년단 곡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한국 경제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네. 불타오르네. 예, 불타오르네. 겨울철에는 그러나 화재 예방은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본 우리의 마지막 7번째 큰 뉴스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2부를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3부에서는요. 2018년을 뒤흔든 7대 뉴스 가운데 그중에 또 3개를 뽑아서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광고. 네, 출발 새 아침 3부에서는요. 송구 영신 특집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